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박상병 정치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민 씨, 네, 최태민 목사로도 불렸습니다만 최태민 씨의 무덤이 채널A 취재진에 처음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네. 무덤의 위치는 경기 남부의 한 야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저렇게 이 꽃도 위에 있는 거 봐서는 네. 최근까지도 사람의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네. 묘역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뭐 사설 묘역이기 때문에 네. 크기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아마 90 몇 년도 했기 때문에 제한은 네. 없는데 우리 대통령 묘역에 비해서 너무나 큽니다. 네. 그리고 옆에 봤을 때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아주 그냥 정말 유력한 사람의 네. 묘소로 보이고 글쎄요. 계속 관리가 되는 걸 봤을 때는 저 지금 꽃이 놓여져 있거든요. 네. 저 꽃이 놓여져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일가 뭐 지금 별장 얘기 나오는데 네. 저런 데서 관리가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김영삼 전 대통령 현충원 묘역이랑 한번 크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이요. 가로 16m에 세로 16.5m, 264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요. 최태민 씨 묘역이 2000제곱미터니까 약 7.5배가. 그렇죠. 근데 저거는 네. 이제 국립묘지 설치 운영법 때문에 네. 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264제곱미터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최태민 씨는 뭐 국립묘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네. 원하면 뭐 2만 평도 가능한 상황인데 네. 그래도 너무 큽니다. 600평 이상이거든요. 600평 이상이고 저 뒤에 있는 묘소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크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정말 살아서도 어떤 위세를 많이 날렸고 네. 죽어서도 위세를 날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최태민 씨 묘 앞에 있고요. 뒤에 봉분이 또 보이는데 네. 그건 최태민 씨의 부모의 네. 또 묘역이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앞에 지금 동그란 이 봉분은 네. 안장에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인 5번째 부인 임선희 씨와 합장이 되어 있는 묘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 비석에 봐도 사실 네. 뒷부분에 보면 이제 최태민 씨가 1, 2, 3, 4, 네 번째 부인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 부분은 완전히 빠지고 예. 그 임선희 씨와 임선희 씨 소생 그 자녀들만 거기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저 묘지 자체를 그 임선희 씨 쪽에서 그 만든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1994년에 최태민 씨가 죽고 그리고 임선희 씨는 2000년 넘어서 이제 죽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묘지를 조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나중에 임선희 씨 쪽이 그 해서 그 본인 소생만 저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묘지가 저렇게 크다는 것은 사실 요즘에는 그 개인 묘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건 불법일 겁니다. 저렇게 예. 크게 만들 수가 아, 저렇게 없습니다. 크게 만든 건 아무리 개인 불법일 묘지라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군요. 저게요. 글쎄 저 땅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아마 저게 아마 최 씨 일가의 가족묘역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가족묘역 같은 경우에 아버지 맨 위에 있고 그때부터 자식들이 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쭉 봉분들을 조성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저 맨 위쪽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최태민 네. 씨? 그다음에 최태민 씨 부부. 그럼 저 밑쪽에는 아마 그 자식들 중에서 아직 뭐 돌아가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자식들 그 묘역을 조성할 어떤 토지 정도까지는 아마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최 순자 돌림 투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저기가 그 최 씨들의 어떤 선산처럼 일종의 가족 묘역 타운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드네요. 두 가지 느낌이 드는 게 하나가 딱 보니까 최태민 씨의 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모 씨, 네. 최순덕 씨의 어머니와 네. 같이 묻혔구나. 그쪽이 아마 저쪽에 종교적인 어떤 그 색채가 있다고 얘기하면 네. 법통을 이어받는다. 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은 이모 씨가 있을까? 측면 하나고 또 이 비석을 보면은 좀 방금 발견된 것이 보통 우리가 최태민 목사, 최태민 씨는 1912년생. 예. 네.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5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 1900 18년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처음 알려진 사실입니다. 처음 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918년이면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한 살 더 아래예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40년 차이가 아니라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흔히 알았던 82세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마 네. 76세에 세상을 떠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나이가 1912년생에서 1918년 6살 줄어들었네요. 네, 6살이나 채널A 줄어든 느낌. 취재를 통해 최태민 그렇네요. 씨의 진짜 나이가 지금 드러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석에 써 있는 가족들 이름을 보면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많아요, 박지훈 변호사님.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지금 보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뭐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그리고 사위도 이름들이 네.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손자들이죠. 손자들도 이름들이 기재가 되고 정유라 있는데 씨가 네, 정유현 정유라 씨로까지 씨, 뭐 기록이. 장시호 씨, 네. 그리고 이모모, 뭐 서모모 다 기재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최태민 일가 중에 정말 자식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인정하는 자식들만 이제 기재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 기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탈당 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들어보시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민도 했고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태 의원님의 탈당이 아니죠. 우리 김용태 의원님의 기자회견 문을 먼저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을 떠납니다. 공화국 헌법은 유린되었고 국민의 민심은 부서졌습니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 행위로 내몰았습니다.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습니다. 국민은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범이라고 말입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고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고만장합니다. 버린 죄도 기막히지만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2명의 탈당 기자회견 잠시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최순실 씨, 최태민 씨의 묘역 얘기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2년생, 그러니까 18년생, 그동안 알려진 게 1912년인데 네. 6살이나 지금 젊어진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죠. 예. 왜 그러냐면 저 시절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까지만 해도 실제 나이하고 주민등록상 나이하고 다를 때가 많았어요. 예. 근데 1912년 정도 되면 그 일제세대니까 네. 그때도 사실 기록과 실제 나이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 저 비석에 있는 게 정말 최태민 씨 나이가 맞느냐?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최태민 씨에 관한 여러 중앙정보부 보고서나 뭐 보고서들이 정부에서 만든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대략 전부 12년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아마 12년생이 실제 나이가 맞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18년은 이제 주민등록이나 뭐 호적이나 뭐 네. 이런 과거 그 나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때 조사했을 때 그때 그 정부 기관에서 조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증언 뭐 기록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텐데 네. 아마도 12년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뭐 네. 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최태민 씨가 사실 그동안 여기저기서 활동해가면서 네. 이름도 여러 번 바꾸고 아마 나이도 여러 번 바꿀 네. 가능성이 있고 예. 네. 그다음에 18년이라는 게 또 묘하게 박정희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리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나이, 출생 연도 뭐 그걸 의식해서 아하. 바꿔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비석에 보면 1978년 음력 11월 5일 생으로 되어 있고 사망 일자는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양력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94년 5월 1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1일 날 사망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굉장히 유력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부고 기사가 굉장히 늦게 떴습니다. 네. 지금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있는데 7월 13일자에 기사가 떴습니다. 왜 이렇게 보통 부고 기사가 이렇게 늦게 떴을까? 보면 안에 보면 심장마비로 타게 되어 있다고 네. 하는데요. 네, 뭐 신부전증 겪다가 심장마비로 타게 됐다는데
사망했다고 지금 부고 기사가 사실은 한참 후에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마도 조금 의식한 게 아닌가. 그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비롯해서 아직까지 정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최태민 씨가 좀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의뢰해서 부고를 알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 가족들끼리 하고 나중에 취재가 돼가지고 아마 나중에 이제 보도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조금 보입니다. 다른 해석. 예. 장례도 늦게 치렀다고 그렇죠. 하던데. 장례도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건 추측입니다. 네. 보통 추측이 많이 맞더라고요. 예. 아마 최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재산, 후손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와 직접적인 네. 관계 속에서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예. 바로 알리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채권처럼 막 오면 아, 예.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조용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정리가 됐으면 자 이제 부고를 안 알릴 수는 없으니까 네. 부고를 알리고 장례를 치르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걸 봅니다. 아니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그 관련한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예. 조순재 씨라고 그렇죠, 있었어요. 예. 뭐 영남대 이사도 하고 유경재단에서 활동도 하고 그런 조순재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아버지가 죽은지도 몰랐다. 응? 그러니까 의붓아버지죠. 자기한테는 죽은지도 몰랐다. 근데 네. 그 사실을 숨기고서 사실은 이 임선희 씨, 그러니까 다섯 번째 부인인 임선희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안 알렸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증언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 최태민 씨가 죽은 거를. 네. 예. 그리고 결국은 저 한 두 달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 동안에 조순재 씨 말에 따르면 저 동안에 최태민 씨 재산을 전부 네. 다 임선희 씨 소생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네. 알린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 운전기사도 최태민 씨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 이제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증언들을 쏟아내는 네.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 98년 선거 자금 관련 얘기도 좀 네. 하고요.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자기 최 씨의 외사촌 오빠 임모 네. 씨라는 분, 그 사람 얘기로는 할배, 그 최태민 씨 얘기하는 겁니다. 네. 최태민 씨 돈을 용달차로 4~5대나 옮겼다고 하더라. 돈을 옮기는데 죽을 뻔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 네. 뭐 이럴 정도로 돈이 이제 많았다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혹시 뭐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서 조금 늦게 사망신고를 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모 씨 주장이 그때 최태민 씨가 임선희 씨한테 준 현금만 130억이라는 거예요. 130억. 네. 그렇게 따지면 그게 1994년인데 130억을 당시에 5만 원짜리도 없을 때입니다. 네. 그러면 그 130억을 현금으로 그러니까 은행에도 안 넣고 현금으로 가지고서 그걸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차량으로도 몇 번씩이나 오갈 정도로 이제 무겁고 오랫동안 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금을 처리를 다 이리저리 분산하고 나눠주고 처리를 하려고 했으면 네. 저 두 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겠죠. 예. 어. 저기 보면 어쨌든 비석에 보면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손자 이름까지 정유라 씨의 이름인 정유연 옛날 이름까지 쭉 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상하게 워낙 많은 부인과 워낙 많은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부인하고 네. 그다음에 다섯째 부인의 자식들까지만 기재가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임선희 씨 아마 후손들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묘 말고는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합장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임선희 씨가 그동안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저 묘를 그동안 관리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겠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혼 많이 하고 결혼 많이 하신 사람들 보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인이 모든 주도권을 줍니다. 네.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역사에서 뭐, 태조 이성계도 사실은 이방원보다 막내 아들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현 부인의 소생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고 재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최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전 부인과 어쨌든 사별하든 이혼하든 몇 번을 결혼하고 지금 저 당시 형제 임선희 씨와 결혼해서 가장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임선희 씨 소생 자녀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임선희 씨랑 같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선희 씨 소생, 최순득, 최순실, 여기 형제들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재산도 다 그쪽으로 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혈통뿐만 아니라 정말 강조했던 대목이 어떤 가치체계, 네. 흔히 말하는 종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법 통성은 네.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음.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관련되어 있는, 막 밖에서 다른 사람들 뭐 최태민 씨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사입이고, 네. 최태민 씨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체계, 신앙체계, 가치체계의 중심은 임선희와 그 후손들로 넘어간다. 딱
비서 새겨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기독교 쪽이었을까요? 그 무덤에 보면은 묘비에 성경 시편 23절 구절도 나와 있더라고요. 박진우 그렇죠. 변호사님. 시편 구절이 나와 있는데 저 구절은 뭐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네. 이거는 많이 쓰는 거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아주 유명한 시편 구절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최태민 씨가 그래도 목사라는 얘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구절을 쓴 게 아닌가 뭐 추측은 되는데 글쎄요. 뭐 종교가 뭐 합일적인 종교이니까 성경도 뭐 포함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아니 그 최태민 씨의 종교가 그럼 뭐냐 하는 게 이제 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큰 무당이었고 네. 원자경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에서 활동했던 큰 무당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듬해 한 1973년쯤에는 본인 이름으로 뭐 영세교라는 걸 하나 만들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유불선 뭐 다 합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구국선교단 이런 걸 하면서부터는 이제 목사로 자칭을 합니다. 본인은 네. 뭐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 돌아갈 때는 마지막에는 그 본인이 이제 목사로 자칭을 하고 다닐 때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저기다 갖다 놓은 네.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최태민 씨가 7번이나 개명을 했을 정도고 그 나이 지금 이름도 바뀌고 지금 보면 저희가 비석에서 확인했습니다만 1918년생으로 어쨌든 자손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저걸 믿는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1978년생 아마 살아있으면 98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최태민 씨가 7번 개명하고 생년월일도 좀 그동안 많이 달랐고 이런 거에 보면 굉장히 그 과거의 종적이 좀 베일에 많이 쌓여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자식들이 비석에다가 시편까지 넣었다고 하지만 네. 성경 구절을 언급했다고 하지만 아니, 최순실 씨 굿도 했다면서요. 네. 점도 많이 보러 다녔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최태민 씨에 대해서 잘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최태민 목사라는 표현들을 많이 네. 썼습니다.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기독교에서 야 목사 정식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란 용어를 쓰지 말라라고 이제 또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글쎄요 뭐 그 최태민 씨의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참 뭐라고 얘기하는 애매한데 이 사람이 뭐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통신앙도 좀 했다는 네. 것 같고요. 예. 뭐 불교 승려도 잠깐 했다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다 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목사라고 하기 되니 얘기를 하고 있으니 불경 구절이 아니라 성경의 시편 구절을 저기 비석에다 새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예. 보통 이제 신흥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종교의 색깔을 네. 다 추가를 합니다. 아. 그게 특징입니다. 예. 여기도 지금 아마 앞서 우리가 뭐 영색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독교를 뿌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뿌리에다가 더 이걸 뛰어넘는 종교적인 색깔을 하기 위해서 네. 불교라든지 천도교라든지 전통신앙을 가미하다 보니까 신비롭잖아요. 예. 굉장히 신비롭고 또 이렇게 큰 어떤 이거 이 신윤 체계를 종합시킬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 개만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섞이다 보면은 최태민 씨는 거의 신비화돼 버려요. 네. 신비화 본인이 예. 자연스레 신비화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돈도 모으고 뭐 행사도 많이 합니다만은 막상 세상을 떠나면은 이것이 사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럴 경우에는 가장 정통성 강한 신제 한 개를 여기다 딱 적습니다. 나는 죽었어도 사위가 아니다. 아. 시편을 딱 적는 거예요. 아. 네.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불교의 어떤 기구를 넣었을 거예요. 아. 그렇게 딱 넣는 겁니다. 예. 사실 여기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관심 때문에 최태민 씨를 저희가 조명을 집중하고 있는 건데 과거 유경수 흉탄에 돌아간 유경수 여사를 빙의를 해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 인연이 40년 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기록상으로 보면 1975년 1월 달에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고 그러죠. 예. 최태민 씨가 편지를 써서 그 편지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큰영애님 그러고 어젯밤 꿈에 국모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 국모님이라는 게 유경수 여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 당시 큰영애를 만나서 자 만약에 어머니를 뵙고자 할 때는 그게 이제 빙의라는 거 아닙니까? 예. 뵙고자 할 때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하늘에서 자기를 통해서 그 딸인 큰영애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 있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허화평 전 국회의원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대상이 남부원이 최태민과 세만 봉사단이었다. 최태민을 박근혜로부터 떼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첫째 목표.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최고다. 당신은 앞으로 못 될 거다. 그래 놓고는 이제 만들어서 뒤에 앉아가지고 최태민이가 이제 그렇게 해먹은 거죠. 네, 화합평 전 의원 그렇게 해 먹은 거죠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JP도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최태민을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지만 울고불고 해서 떨어뜨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있었던 게 인연인지 악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 최순실 씨까지 이어지는 악연으로 국정농단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정확한 관계가 뭔지는 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어떤 수사했던 자료,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또 민정수석실에도 한번 내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각종 내사들도 언론의 취재, 관련 자료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최태민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밀접하게 그 최 씨 일가과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최태민 씨, 최순실 씨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있을 때 뒷바라지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인연으로 정계 입문해서 도움을 받은 것까진 좋으나 그 사적인 인연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공적 영역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건국 이래 유사 이래 최고의 말도 안 되는 게이트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 못한 그런 원죄가 대통령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아까 저희가 최태민 씨의 묘를 봤지만, 무덤을 봤지만 그 앞에 분명히 꽃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것도 시든 꽃도 아니고 최근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이 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물론 자손들이 뭐 부모를 봉양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태에도 저렇게 계속같이 관리를 했다? 누군가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좀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죠. 저기 지금 꽃이 생화입니까? 예, 생화로 보입니다. 생화라고 얘기하면은 최소한 며칠 내에 다녀간 거죠. 네. 며칠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벌초도 잘 돼 있어요. 벌초도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마 저기를 거의 성지 비슷하게 주변에서 관리를 한 것 같고 또 앞서 시편에도 보니까는 뭐 내용이 그 뭐 부활을 상징하는 듯한 뭐 그런 거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의 묘가 아니라 자신들 온 가족을 결속시키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결합시키는 일종의 신념체계의 적통이 여기서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땅이요. 산이 최순실 씨 일가의 소유라고 합니다. 보통 자기 이제 선산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묘역을 많이 조성을 하는데 사실 이제 궁금한 거는 저 선산은 또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의혹에, 왜냐면 2천억이나 재산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임선희 씨가 최태민 씨, 그러니까 남편인 최태민 씨로도 받았다는 현금만 1994년 기준으로 130억이었으면 현금 외에 부동산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돈 자체는 뭐 이 일가는 워낙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그리고 전부 다 그 순실, 순득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거 아닙니까? 나눠줬는데 전부 다 지금 합치면 뭐 한 3천억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돈 문제는 뭐 그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집안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런 식으로 무덤을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저건 이제 본인들이 관리하는 수도 있고 대개의 경우 돈 있는 사람들은 저 주변에 사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뭐 연간 얼마씩 이렇게 줘가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가장 최근까지 저 무덤은 아주 잘 관리된 무덤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태민 무덤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구 묘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누군가 꾸준히 관리를 해왔는데 저게 정말 최태민의 묘였어? 라고 이제 와서 그랬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최태민 씨라고 최순실 씨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지만 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 사람이 뭐 최순실인지 최순모인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웬 또 뭐 잘 사는 부자가 저렇게 아버지 묘역 꾸며놓고 이제 와서 이제 성묘 하나보다 했지 저걸 뭐 최태민 씨, 최순실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람들도 최태민 씨 잘 몰라요. 최근에 이제 워낙 방송에서 하니까 그런 사람이었어? 그 딸들이 그러지만은 저때 박정희 정권 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저 뉴스를 접했던 사람들도 그때도 또 뉴스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묘지에 또 묘석에도 보면은 최태민 때 있잖아요. 정윤회도 있고 다 누구였지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저게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 그렇죠. 사유지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방의 산 같은 데 가면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뭐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팻말들을 많이 봤을 텐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안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게 이제 뒤늦게 밝혀져서 오늘 날도 소설이라서 좀 눈발도 좀 날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저녁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 긴급으로 촬영해서 네. 지금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